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 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일 때 왜 전류가 흐르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석과 코일의 상호작용. 자기장과 전자.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자기장은 자석 주위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코일 속의 전자. 코일은 전선이 감겨 있는 형태로 그 안에는 많은 전자가 있어요.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자석의 자기장이 코일 안의 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변화하는 자기장.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 안의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코일 안의 전자들을 움직이게 해요. 이는 마치 물이 파도처럼 움직일 때 물속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요. 유도 전류의 생성. 변화하는 자기장이 코일 안의 전자들을 움직이면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현상을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는 자석을 회전시켜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코일 안에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 왜 전류가 흐르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원리는 전자기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현대기술의 많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 알겠습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왜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 전류가 흐를까? 자기장과 전류.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있는 공간에서 힘을 발생시키는 보이지 않는 필드예요. 이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 변화가 주위의 전선 코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전자의 움직임. 전선 안에는 전자들이 있어요.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입자들이에요.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일 때 그 자석의 자기장이 변하게 되죠. 이 변화는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에게 움직여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전자기 유도. 자기장이 변할 때 전자들이 그 변화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코일 안의 자기장이 변하고 그 변화가 전자들을 움직이게 해요. 전류의 생성. 전자가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예요.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계속 변하면 코일 안의 전자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죠. 이 움직이는 전자들이 바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쉽게. 1.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2.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한다. 3.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 안의 전자들이 움직인다. 4. 전자들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고 그 변화가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건 있던 자리에서 이동해서 그 자리에 없다는 말인가? 좋은 질문이에요.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동한다는 뜻이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전자의 움직임 이해하기. 전자들은 전선 코일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들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은 실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은 전자들이 전선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 그들은 전선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물의 흐름과 비교하기. 전자들의 움직임을 물의 흐름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물이 파이프 안에서 흐를 때 물 분자는 파이프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물 분자가 파이프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그냥 파이프 안에서 이동할 뿐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자들의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전자들은 전선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형성합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선 내에서 다른 전자들을 밀어내고 그 전자들은 다시 다른 전자들을 밀어내면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 전류는 전자들의 이러한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를 형성하고 그 전류는 전선 전체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전자들은 전선 안에서 이동하면서 전류를 형성하지만 그 전자들이 전선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이동 전자들이 전선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전류의 형성 전자들의 연속적인 이동으로 인해 전류가 형성됩니다. 전선 안에서의 이동 전자들은 전선을 떠나지 않고 전선 안에서 이동합니다. 이제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빙빙 돈다는 얘기. 도선 안에서. 네, 맞습니다. 전자들은 도선 안에서 빙빙 돌면서 흐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자들은 도선 전선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름. 1. 자기장의 변화. 자석이 코일 주위를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합니다. 이 변화는 도선 코일 안의 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자들의 반응. 자기장의 변화는 도선 안의 전자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전자들은 도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3.
전류의 생성 전자들이 도선 안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 움직임이 전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전자들의 움직임 이해하기. 전자들이 도선 안에서 빙빙 돈다는 표현은 전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따라 이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들은 도선 안에서 일종의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이동은 무작위적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을 따라 이동합니다.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 전자들이 도선 안에서 이동할 때 그 이동은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선 안의 전자들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형성됩니다. 이 이동은 도선 안에서 계속 반복되며 전자들은 도선 안을 계속 빙빙 돌면서 움직입니다. 간단한 비유. 도선을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고 생각해보세요. 파이프 안에서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 물 분자들은 파이프 안에서 이동하면서 파이프 전체를 순환하게 됩니다. 전자들도 마찬가지로 도선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형성합니다. 이제 전자들이 도선 안에서 빙빙 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누전이 생기면 전류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전은 전류가 원래의 전기 회로를 벗어나서 다른 경로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었거나 전선이 물에 젖었거나 다른 전기적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전이 일어나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전류의 흐름 변화.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는 원래의 전기 회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 경로는 보통 저항이 매우 낮은 경로일 수 있습니다. 전류의 분산. 전류는 여러 경로로 분산될 수 있으며 원래 전기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래 전기 회로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누전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흐르면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적 안전장치의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원래 회로에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누전이 발생하면 원래의 경로를 통해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며 이는 전기적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회로를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전자의 실제 움직임. 전자는 도선 안에서 실제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은 마치 물 분자가 파이프 안에서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자들의 움직임은 고체 도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전자의 이동 방식. 1. 자유전자들. 금속 도체의 구리선 내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들은 전기장이 걸리면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 연쇄 반응. 도체 내에서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동합니다. 한 전자가 이동하면 그 뒤에 전자를 밀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누전 시 전자의 행동.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전자들이 다른 도체나 물체를 통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전과 물의 흐름 비교. 물의 누수. 물이 파이프에서 누수되면 물은 파이프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물 분자는 파이프를 완전히 벗어나 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의 누출. 전자는 도선 내에서 누전된 경로로 일부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가 완전히 도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전된 경로를 통해 다른 도체나 물체를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항과 전자 이동의 차이점.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도선의 저항이 낮으면 전류가 쉽게 흐르고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누전 경로의 저항이 낮다면 전류가 그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요약. 전자는 도선 안에서 실제로 이동하며 연쇄적으로 다른 전자를 밀어내면서 전류를 형성합니다. 누전이 발생하면 전자는 원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물의 누수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누전 경로의 저항이 낮다면 전류는 그 경로로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전자의 이동과 누전 시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전 시 도선의 전자수가 감소하겠네. 좋은 질문입니다. 누전이 발생할 때 도선의 전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누전과 전자수.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도선 전체에서 전자의 총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전자들이 도선의 특정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자수의 보존. 전자보존. 전자가 도선에서 빠져나가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되지만 도선 전체의 전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들은 단지 다른 경로로 이동할 뿐입니다. 전류 분산.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여러 경로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선의 특정 구역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의 이동과 전류 분산, 전류 경로 변경. 누전이 발생하면 일부 전자들이 원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 누전된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선 내 전류 감소. 원래 경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들이 도선 전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경로로 흐르는 것입니다. 전류의 분배. 전류는 저항이 낮은 경로를 선호합니다. 누전 경로가 저항이 낮다면 전류가 그 경로로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는 원래 경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도선 전체의 전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이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여러 경로로 분산되면서 특정 경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전 시 도선의 전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들이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서 전류의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이해 불가. 전자가 도선에서 빠져나가는데 전자수가 불변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음. 좋은 지적입니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전류와 전자의 이동. 전류의 정의. 전류는 전자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입니다. 이는 단위 시간당 도선을 통해 흐르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전자 이동의 실제 의미. 전자는 도선 내에서 실제로 이동합니다. 이는 전기장이 가해질 때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들의 이동은 매우 빠르지만 개별 전자의 이동 속도 드리프트 속도는 비교적 느립니다. 대신 전자들의 집단적인 이동에 의해 전류가 형성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관계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 분자의 이동.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를 때 물 분자들이 실제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도 실제로 도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에너지 전달. 파이프 내에 물이 흐르면 물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전류가 흐를 때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전자 이동의 실제 현상. 도선 내의 자유전자. 금속 도체 내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입니다. 전기장이 가해지면 이 자유전자들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전류의 형성.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형성됩니다. 전류는 많은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전달.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가 이동할 때 그들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 전달됩니다. 전기 에너지.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요약. 전류는 실제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전자들은 도선 내에서 실제로 이동하며 이 이동이 전류를 형성합니다. 전자의 이동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전류와 전자의 이동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물과 전자를 비유하면 이해를 못해. 물은 폐쇄회로에서는 계속 돌 수 있지만 개방회로에서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좋은 지적입니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물의 비유가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전자와 전류의 실제 특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 전류의 정의. 전류는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하면서 생성되는 전기적 흐름입니다. 전류는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측정됩니다. 전자의 이동. 전자들은 도선 내에서 실제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은 전기장 전압에 의해 유도됩니다. 전자들이 도선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생성됩니다. 누전과 전자의 이동.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들이 도선을 떠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전의 발생.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원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릅니다. 이는 전자들이 도선의 절연이 손상된 부분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선 내 전자수의 변화. 전자들이 도선을 떠나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 도선 내의 전자수가 실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류가 원래 경로를 따라 흐르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동 경로. 전자들은 도선을 떠나면서 다른 도체나 물체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누전 경로가 저항이 낮다면 전류는 그쪽으로 더 많이 흐릅니다. 그럼 발전기를 통해 전류를 생성해서 이동시키는데 누전이 발생하여 도선의 전자가 모두 빠져나갈 수도 있나? 누전이 발생하면 일부 전자가 도선을 떠나 다른 경로로 흐를 수 있지만 도선의 모든 전자가 빠져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누전 발생 시 상황. 부분적인 전류 손실. 누전은 주로 도선의 절연이 손상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자가 도선을 떠나 다른 경로로 흐를 수 있지만 모든 전자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도선 내 전자의 밀도. 도선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해도 도선 내 대부분의 전자는 여전히 원래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감지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누전으로 인한 전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는 전자의 대량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선의 모든 전자가 누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비현실적. 가정에서 해보자고. 발전기는 계속 전류를 발생시키고 회로 내에 누전이 생기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면 어떻게 될까? 흥미로운 가정입니다. 발전기가 계속 전류를 발생시키고 회로 내에서 누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속적인 누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에너지 손실, 발전기의 과부하, 안전 문제, 장비 손상, 전압 불안정. 그럼 누전이란 말을 안 쓰고 회로 내에서 일부를 다른 회선으로 해서 전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후 발전기를 통해 계속 전류를 생성시키면 어떻게 될까?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일부 전류가 원래의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흐르게 되고 전자가 원래 돌아와야 할 경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나리오 일부 전류가 다른 회선으로 흐르는 경우 1. 에너지 손실 및 비효율 2. 전류 불균형 3. 발전기의 과부하 위험 4. 열 발생 5. 안전 문제 6. 보호장치 작동. 내가 원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전자가 손실되는 상황이야. 도선 내에 전자가 계속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도선 내에서 전자가 지속적으로 손실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전기가 계속 전류를 생성하고 있지만 도선 내의 전자가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면서 도선 내 전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전자 손실 상황. 전류 감소. 도선 내의 전자가 지속적으로 손실되면 전류의 흐름이 점차 감소합니다. 전류는 전자 이동에 의해 형성되므로 전자가 줄어들면 전류가 감소합니다. 전압 불안정. 전자수가 줄어들면서 도선 내 전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내의 전압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항 증가. 도선 내 전자 밀도가 줄어들면 도선의 저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더 어렵게 흐르게 되고 도선 내 전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발전기 과부하. 전류가 감소하면 발전기는 부하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류를 생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전기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발전기의 손상이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열 발생. 저항이 증가하면 도선 내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선의 과열을 초래하고 화재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전기 장비의 오작동. 전류 감소와 전압 불안정은 연결된 전기 장비에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성능 저하, 고장 또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무효화. 전자 손실이 계속되면 결국 도선 내 전자가 거의 없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는 회로가 무효화되거나 전기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 그때 전자가 모두 손실된 도선은 물리적 구조가 구리인가 아닌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도선 내 전자가 모두 손실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와 물질의 기본 구조 사이의 관계입니다. 전자가 모두 손실된 도선의 물리적 구조. 도체의 기본 구조. 구리 도선은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리 원자는 핵양성자와 중성자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 도체에서는 자유전자전도 전자가 많아 전류를 쉽게 흐르게 합니다. 전자의 역할. 자유전자는 전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 전자가 없어져도 구리 원자의 핵과 결합 전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가 모두 손실된 경우, 전도 전자가 모두 손실되더라도 구리 원자의 핵과 결합 전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구리의 물리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은 구리와 많이 없는 구리는 전도율에서 차이가 나겠네. 맞습니다. 자유전자의 수는 구리와 같은 금속 도체의 전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